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꽃꽂혀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문상아입니다.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동현 파트너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 먼저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HLB 제약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3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가 23,900원입니다. HLB FTA 소식 때문에 그룹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FDA 승인권을 이제 다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 문제 없음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아서 그 이슈와 함께 지난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섹터가 HLB 계열이거든요. 네. HLB 제약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HLB 자체 그리고 계열사 한 7, 8개가 그래프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패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네. 결국 HLB라는 게 간암 그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권이 빠르면 연내, 늦어도 걔네들이 신청한 기간이 6개월 이내 결론 이런 거였으니까 지금 현장 실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봐선 좀 빠르게 생각해 보면 연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종목 승인 받았다 했을 때 세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직전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매수 단가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기다리시는 게 지금 최선이에요. 어쨌든 좋은 흐름이 다시 모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좋습니다. HLB 제약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1,7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네. 오늘 피롭틱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 주실까요? 오늘 사실 안 오르면 이상한 종목입니다. 예. 네.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의 강세를 등에 힘을 얻었든 아니면 내가 주도주야 이러고서 난리를 치든 어떻게든 플러스를 내줘야지 정상 종목이고요. 제가 네. 봐서는 오늘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플러스 안 나면 네. 그 종목은 웬만하면 좀 버리는 카드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피롭틱스는 사실 금요일 날 그 SKC 관련해서 넥실리스라고 하는 그 자회사가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슈로 해서 금요일 날 좀 강세가 장중에 나왔었어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지만 장중 강세가 피롭틱스가 15%까지 나왔다가 이제 얘가 직접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아마 오후쯤엔 다시 무너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1,000원대라고 하는 게 10월 중순 정도에 23,4천원까지 흐름이 나왔던 그 부근쯤에서 아마 매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맨날 이 시간에 그 빨간색 굵은 선 얘기 드리죠. 네. 버블 라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버블이 좀 껴있는 상태로 10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게 꺼져 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좀 빨간색 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제 버블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리기판이 현실화돼서 실적으로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 그래요. 다만 미래 기술로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원위치까지 오는 단계가 2만 원 선 정도거든요. 네. 무리 없이 회복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기판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는 기술이니까 네. 너무 답답해하시진 않아도 될 거예요. 결국은 유리기판이 새로운 그 후공정 패키징 쪽에 새로운 기판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믿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믿고 기다려보자. 유리기판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현대차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3만 6천 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2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현대차 지금 가격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가격대는 사실 그냥 상당히 훌륭하죠. 네. 예.
뭐 제가 얘기 드렸다고 바로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규모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제가 굉장히 좋게 본다고 음. 뭐 10,000원, 20,000원 올라가면 좋지만 네. 그 몇십 조 되는 종목이 사실 그렇게 쉽게 움직이면 쓰나요? 예.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뭐 순매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고요. 뭐 사실 이제 주말에 보면 뭐 현대차보다도 사실 오늘 조금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약간 수소 분야, 네. 도요타랑 같이 이제 수소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소 분야들이 또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음. 현대차는 어찌됐든 제가 봐선 뭐 이 업계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재평가를 받아야 될 당연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3만 원대 정도면 뭐 26, 7만 원 이렇게 버블이 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사신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저 빨간색 제가 버블 라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래쪽에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트럼프가 이제 수소차 싫어요 이 얘기가 계속 걸리긴 해도 네. 결국은 뭐 미국을 제외하고 뭐 트럼프 이후 시대를 또 감안해서 봤을 때 뭐 수소차라는 게 아직 사실 대중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를 감안해 보면 뭐 차라리 4, 5년 뒤를 생각해 보고 꾸준히 얼리 어댑터 내지는 뭐 게임 체인저 상황에서 그런 분야를 끌고 가는 현대차의 움직임은 저는 미래에 분명히 빛을 볼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뭐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심지어 20만 원이 깨졌다가 이제 살짝 복귀가 됐는데 뭐 여력이 조금 있으시고 비중이 아주 과다하지 않으시면 뭐 사신 가격 아래쪽에서의 추가 매수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 괜찮다.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괜찮다. 네. 버블라인 아래에 있다고 무조건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다만 어떤 수급의 일시적인 뭐 과다한 뭐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려왔을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내려와서 정말 한참 놀 것 같거나 아니면 더 아래쪽으로만 내려갈 것 같아서 굳이 건드시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판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조언을 계속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뭐 현대기아차가 제 상식에 맞는 뭐 추론이라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그뭐 지연이라든가 수년 없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했다. 그게 테슬라만 팔린다는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그쵸. 어쨌든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올해 내년이 더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라든가 증가율이 더 커질 거란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IRA가 조금 어떤 식으로 될지 문제지만 폐지보다는 약간의 축소. 그러면 어차피 많은 기업들이 다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가성비가 좋으냐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보르노이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85,000원입니다. 현재가도 83,000원대라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시는데 그래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르노이 오늘 6% 정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리포트가 목표가 16만 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전망 보실까요? 16만 원까지 나와서 16만 원 근처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네. 뭐 안타깝게도 이번에 12만 원대까지 이르다가 갑자기 반토막. 제가 뭐 지난 목요일 날 이거 장중 저점이 6만 1,000원을 찍었어요. 네. 6만 3천 원인가요? 그 정도 찍어가지고 제가 이거 뭐 이번 이제 순서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죠.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은 50% 떨어질 때까지 참어 일단 깨지기 시작하면 네. 12만 5,900원에 딱 반값이 얼마예요? 6만 3천 원이거든요. 6만 3천 원 정도 내외까지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8만 원 다시 솟아버렸는데 어쨌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마이너스 26%까지 갔다가 보합 이상으로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금요일 날 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무너지면서 같이 좀 하방이 있었는데 오늘 사신 가격 근처까지 회복된 건 너무 다행이고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비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정의 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6만 원대 기준으로 뭐 한 30% 내지 50%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85,000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내외까지의 반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이 종목이 올해 봄에 2만 원대에서 앞에 일자가 달릴 정도로 사실 많이 달린 종목이라서 뭐 신약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빨리 전진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보로노이나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고점에서 심하게 부러지는 게 사실 그만큼 뭐 나온 숫자에 대비해서는 어쨌든 주가가 기대감으로 먼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섹터들이 등장을 하니까 관련주들이 좀 차익을 확 던져버리고 나오는 뭐 배신자 그룹도 있을 수 있었고, 이게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마지막에 따라붙은 분들 이제 떨구고서 다시 가겠다고 심하게 조정 만든 걸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야 어차피 이 내부적인 그룹이 아닌 이상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사실 12만 원대에서 반값 비슷하게 무너졌다라는 건 이걸 그냥 중간에서 뭐 10만 원대 이상에서 사셔가지고 그냥 뭉개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 뭐 내 계좌와 내 돈한테 굉장히 이제 몹쓸 짓을 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어찌됐든. 네. 예, 근데 심지어 목요일 날 이제 마이너스 26%에서 보합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그만큼 제가 아까 후반에 좀 말씀드렸던 뭐 약간 심약한 분들 떨구고 다시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네. 어쨌든 이번에 반등은 조심스럽게 9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 정도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정도 좀 올라가면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선 뭐 보로노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평균점으로 생각해 보면 한 6개월 이상 지금 많이 진행들이 됐고, 네. 질서가 있든 질서가 없든 좀 퇴장이라고 하죠. 약간 비중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들로 들어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꼭 보로노이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웬만하면 좀 조심해야 될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뭐 고점에서 이미 30% 40% 부러졌기 때문에 조심해요.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저희들이 저 고점 부근에서도 10배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하실 레벨이 필요하다라고 뭐 누구든 많이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니까 또 아차차 싶어서 어떻게든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저점 찍고 반등이 내린 거에 한 반 정도 나온다 이러면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고요. 또 보르노에 관련해서는 9만 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들어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노믹 트리를 네. 23,300원에 샀는데요, 20%를. 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시각처에서 허가를 4개월 미루는 바람에 이게 많이 내리고 또 계속 내리고 있는 데다가 뭐 연매출이 30억이 안 되면 상장 폐지된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요. 네, 시청자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김동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뭐 그런 상장 폐지 규정까지도 잘 꿰고 계시네요. 예. 네, 걱정이 돼서. 네. 아마 이게 그 특례 상장했던 회사 아닌가요? 이 회사? 그 5년인가 6년인가 그 기간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30억 미만이라고 무조건 뭐 없어지는지 여부는 저도 잘 규정을 좀 더 숙지를 내년 해봐야 될 3월 것 같은데. 달쯤까지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30억이요? 네. 근데 30억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1년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상반기까지 9억밖에 안 돼서 네, 3분기에 얼마 안 나왔을 거고, 근데 바로 1년 만에 30억 안 된다고 폐지되고 이러진 않을 텐데요. 이게 3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이 그렇게 안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34억이었고 네, 2022년도에는 299억이었는데 조건에 네. 안 맞겠죠, 그거는. 네. 네, 다만 뭐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누적적인 적자가 워낙 심해진 상황이고 저는 지노믹들이 상담하고 있는데 혹시 네, 지노믹트리요. 네, 네. 지노믹트리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2022년도에 매출액 299억 찍은 거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연속 몇 년에 대한 30억 미만 이런 건 기준이라고 하면은 전 일단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뭐 심사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4개월 지연 또는 뭐 연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시간의 때 빠졌고 그게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한 효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뭐 심사를 해서 탈락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뭐 검사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결과로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했지만 어쨌든 양봉이거든요. 네, 11% 마이너스 출발해서 6% 정도쯤으로 일단 뭐 하락폭을 좀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완전히 뭐 관련된 임상값에 대해서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 인증을 안 해준다든지 너는 뭐 실패했어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뭐 공교롭게 4개월 이내라고 하면 내년 한 3월 정도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이제 매출단이나 이런 게 걱정하실 만큼 사실 안 나오는 회사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서 그냥 무작정 견디세요 이러다가 내년부터는 그 뭐 그런 매출액 규정이 아니더라도 뭐 그 회계법인에서 부적정 뭐 2년 연속으로 받거나 이러면 상폐시킨다라는 거래소 규정 강화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지노믹트리의 그 임상값은 완전 실패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어 당장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봐선 오히려 연말쯤이나 연초쯤 되면 뭐 다시 그런 그 임상 그 성과에 대한 뭐 결과가 다시 나올 때가 됐어 이러면서 기대값이 다시 모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뭐 매도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말 정도까지는 일단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봐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9,7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8,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STO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이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사실 뭐 실적 대비해서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음. 않고 그런 영역이고요. 네. 뭐 어쨌든 모멘텀 플레이 쪽으로 붙죠. 최근에 코인 가격 올라가면서 일부 뭐 코인 관련주로 이제 둔갑이 돼서 또 오른 모양도 있었고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STO 법제화에 대한 이슈를 뭐 지난주에 계속 끄집어냈기 때문에 법제화 관련해서 이제 뭔가 좀 법으로 정해지면 이런 STO 관련된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조각 투자 이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뭐 핑거가 대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갤럭시아 시리즈 두 종목 그리고 땡땡 옥션 두 종목 네. 이렇게 STO 관련주들이 오늘 초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갤럭시 머니트리도 강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저 10,000원 넘었을 한 열흘 전의 흐름이 뭐 매물대로 있기 때문에 음. 쉽게 올라가긴 좀 어렵지만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99,600불까지 찍었던 비트코인이 음. 뭐 10만 불을 찍는다 이런 관점이 한번 나오면 네. 또 강하게 한번 또 세게 음. 올라가면서 바로 매수 가격 넘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10만 원 정도를 10만 불 정도를 비트코인이 찍고 나서 뭐 세간에는 이제 10만 불 찍을 때쯤 되니까 또 20만 불설, 뭐 50만 불설, 뭐 굉장히 높게 부르는 분들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제 10만 불 찍으면 당분간 또 목표 의식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10만 불 찍는 시점에서 약간의 세론을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뭐 10만 불 찍는다 이런 아주 근접되거나 잠깐 넘는 시세가 제 생각엔 뭐곧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트럼프 취임 전까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종목 뭐 10,000원 정도 찍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고럴 때 좀 잽싸게 나오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발빠르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시고 10만 불 달성하면 그때는 좀 세론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태송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31,95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2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태송 오늘 10% 넘게 좀 상승해주고 있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셔서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태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강하게 난 종목은 50% 빠질 때까지 건들지 말자. 예,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31,000원대 사셨으면 네. 굉장히 어중되게 사신 거죠. 뭐 이번에 빠질 때 샀다고 치면은 지난번 45,000원 찍고 나서 급락이 있을 첫날 정도가 뭐 마지막 가격이 한 31,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때나 그 다음 날쯤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급락 첫날 사셨으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월 이 종목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네. 뭐 동박 관련주기도 하고요. 지난 7, 8월, 9월까지 보면은 사실 여타의 종목하고는 아주 다른 7,000원밖에 안 됐던 종목이 45,000원까지 한 6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과하게 있었기 때문에 급락도 결국은 고점에서 반 가격 빠진다. 45,000원의 고점에서 엊그저께 이 종목도 목요일 날 저점이 21,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50%보다 조금 더 빠진 수준이지만 22,000원대 정도를 바닥 잡고 잡았다고 하면 오히려 3,4,000원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우연인 듯 아닌 듯 하지만 시세 난 종목은 정말 50%까지 웬만하면 기다리셨다가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조금 어중되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바닥 50% 마이너스 이후에 올라와도 아직은 사신 가격이 안 됐는데 결국은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사신 가격이 아주 근접하는 3만 원대 흐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고 오늘 유달리 또 유리기판 쪽에서 나름대로 선두권에 이게 사실은 지난 그 7, 8, 9월 달에 이런 갔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 네. 생각엔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끌고 갔던 분들이 아직은 다 빠져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흐름은 3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을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안타깝게도 좀 사신 가격 근처에서 빠져나오시는 흐름을 기대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조금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태성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2,6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가 9,000원대라서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중앙첨단 소재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대표님? 사실 중앙첨단 소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말씀드리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뭐 2차 전지 쪽으로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크게도 올라갔고 15,000원대 그림도 나왔고 좋습니다만 사실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이게 내려왔는데도 9천억이거든 시가총액이. 근데 물론 뭐 좋을 때 보면 1조도 넘었고 1조 뭐 4, 5천억까지도 갔었을 때도 사실 이게 뭐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에 뭔가가 좀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안타깝게도 너무 없습니다. 적자도 계속 분기별로 나올 뿐만 아니라 매출단도 뭐 지난 상반기에 30억, 60억 이런 정도 찍을 만큼밖에 안 될 정도로 사실 어떤 기대를 불어넣기에는 너무 외형이 없는 기업이고 네. 지금 재무 비율도 별로 안 좋아요. 상반기 기준으로도 유보율이 한 70%밖에 안 되고 네. 자본금은 400억 이상 이제 큰 기업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돈이 떨어지면 운영자금식으로 해서 또 삼자 배정이 되면 좋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권이나 이런 것들 터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뭐 분위기 좋을 때야 뭐 중앙 첨단 소재도 한창 날아가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죠. 작년 뭐 뿐만 아니라 올 여름까지도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왜 크게 올라왔는지 조금 의아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제가 뭐 그냥 단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크게 시가총액을 9천억 뭐 1조씩 만들 만한 어떤 내재돼 있는 가치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신 가격이 12,000원대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는 물론 뭐 이 종목이 과거에 올해도 2번이나 12,000원 이상을 갔던 적이 있으니까 네. 뭐 기회가 되면 또 갈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좀 밑바탕이 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음. 저는 오히려 한 10,000원 정도 붙거나 이런 정도면 조금 손실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조금 제가 보기엔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좀 속이 정확하게는 시원하네요. 아니고요. 아,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네. 뭐 제가 얘기 드리기 전에 이 종목이 10월 달에 15,000원이 가서 시가총액 1조 5천억을 찍을 때는 이게 한창 기가 있게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이 기업은 지금은 돈도 못 벌고 매출도 안 나오지만 미래는 분명히 뭔가 있어라는 관점들이 심하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올랐겠죠. 이때는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데 음. 지금처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좀 내려가고 있거나 뭐 본업이 너무 없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갈 때는 사실 또 보수적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목이 올라가고 좋을 때야 한창 분위기 타니까 뭐 그럴수록 좋지요 이렇게 얘기 밖에 못 드리는데요. 네. 지금은 또 한창 내려가는 구간이고 중심선이 되는 200일선도 좀 깼다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뭐 어떤 매출단에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만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 재차 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외람되지만 작년 이맘때 딱 1,600원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그럼 돈 벌어서 이만큼 7, 8배라도 올랐느냐? 네.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혼자 신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알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하게 올랐었고 이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 1,600원 했다가 15,900원까지 갔으면 텐베거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뭘 더 바래요? 한 1,500억 내외 종목이 1조 5천억을 갔는데 내용은 알고 보면 없다? 너무 감사하면서 네. 15,000원 마디 가격 정도면 그냥 확 나오시고 마셨어야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앙첨단 소재 의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엠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4,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가 39,900원대라서 지금 4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숙지 해소제 기업이죠, 대표님. 내년에 컨디션 새로 출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좀 좋아질까요? 주가?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으면 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숙취 이런 해소제에 대한 관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네. 먹을 일도 없고 얘가 어떻게 되든 전 뭐 별로 관심은 없지만 네. 어찌 됐든 이게 뭐 숙취 치료제에 대한 관점 방금 뭐였죠 브랜드가? 컨디션이요. 컨디션. 네. 예, 옛날엔 한두 번 먹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먹은 지가 좀 오래됐고 네. 사실 뭐 컨디션보다도 그 뭐 위장 치료제 관련해서 얘가 걸출한 그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꽤 팔렸고 이게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지난 10월 달까지 올라갈 때 좀 재료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조금 제가 평소에 보아온 HK 이노에는 상당히 좀 무거운 축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사실
3만 한 5천 원권 정도에서 5만 원 정도 오른 거라 5만 원까지 오른 거라 이제 폭이 음.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 많이 올랐다면 오른 건데 다른 애들 이것보다 두세 배 오를 때 이 정도 오른 정도에서 뭐 만족한 그런 정도 기업이고요. 결국은 다시 원위치가 왔는데 뭐 제가 봐선 그런 숙취 치료제나 아니면 뭐 위장 보호제라든가 이런 그 관련해서 매출자는 계속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프로 보면 흔히 말해서 뭐 그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위치로 다시 돌아온 거고 네. 다시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인데 음. 지금 거품선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거품선 회복하면은 네. 한 4만 한 1,000원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음. 정도 흐름에서 일단 비중 축소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HK 이노엔 4만 1,000원대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호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4만 원, 네, 20, 44만 원에 20%요. 25%. 아, 네, 25% 그러면 김노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44만 원대 사셨어요. 지금 물론 뭐 가격적으로 50만 원도 넘었던 종목이니까 뭐 그렇게 다시 갈 수 있음. 그리고 뭐 캐파도 계속 늘리고 있고 실적은 아마 당분간 계속 꾸준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사실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 뭐 예.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15만 원대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50만 원까지 올랐다가 예,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변압기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기관은 왜 파느냐? 예. 이건 사실 뭐 실적이 받쳐주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무너지면 또 답이 없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가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은 뭐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올 것인데요. 예. 이게 선생님 지금 그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는데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전 분기,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실적이 나옴에 있어서 그 늘어나는 비율이 더 커지는 상태가 돼야지 유지하실 이유가 있고요. 예. 숫자가 더 나와도 그전 분기에서 이번 분기 늘어난 만큼보다 적은 비율로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는 이미 버리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3분기 실적을 아직 뭐 체크를 잘 못 해봤는데 아니면 4분기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늘어났던 비율보다 만약 보수적으로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뭐 주가의 정점을 쳤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44만 원 대비해서 과한 하락은 아닌데요. 일단 종목이 받쳐주려면 지금 60일선 지나고 있는 38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해줘야 될 거고 그게 만약 지지가 안 되면 32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음이니까 피해가 더 커지시기 전에 지지하는 선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체크하셔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신 게 사실 뭐 초반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상당히 조금 비쌀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수적으로 바뀔 때는 그거에 순응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40자가 깨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42만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를 가지고 그 정도 선 오시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5,26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4,000원대라서 엄청 손실을 보고 계시진 않는데 그래도 손실이긴 합니다. 또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대표님. 네. 네, 지금 은행주 어떻게 전망 주실까요? 뭐 은행주야 예대 마진에 대한 뭐 유지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번 주말에 금통위에서 또 금리 결정이 있지만 아마 뭐 인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인하된다 그래도 또 예금이자 대비해서 대출이자의 인하폭이 적기 때문에 어찌됐든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한 뭐 은행 쪽의 유리함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밸류업 쪽 관련해서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하나둘 계속 선언을 하고 있죠. 밸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주주환원에 관련된 얘기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부분이 먹힌다고 하면 이게 지금 15,000원 정도 이상의 단가가 최근에 6개월 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난 3월 달에 뭐 16,000원 정도 흐름 나올 때 사셨다가 물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몇 달에 뭐 아주 완만한 상승을 통해서 지금 15,000원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네. 사신 가격 정도에 파실 수 있는 정도는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뭐 기업은행에 대한 수급도 메이저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한번 내린다 이럴 때 또 더 좋은데 이번에 FOMC나 뭐 한은에서 금리 내리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서요. 만약 금리 내려 이렇게 되면 아마 은행주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근데 만약 안 내려 이렇게 되면 조금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실 네.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따박따박 매우 느리지만 우상향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신 가격 정도에서 탈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은행주들은 연말 쪽 가면 아무래도 배당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배당 받고 내년 초에 나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5,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배당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7,5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35,000원대라 지금 좀 손실이 꽤 있으신 상태입니다. 어떻게 유진테크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반도체주잖아요. 유진테크.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잘 아시는 분이 네. 여기 부사장으로 계세요. 뭐 가끔 소식을 듣는데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셨다는 소식 듣고 나서 회사 한번 보니까 회사는 뭐 너무 괜찮습니다. 네. 돈도 잘 벌고 뭐 업황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그 어떤 부류 네. 이런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삼성전자 주가가 얘기해주지만 대부분 부진해요. 뭐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뭐 52주 신고가 치는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네. 오히려 뭐 여름쯤에 고점에서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가치 조정을 받아서 고점에서 뭐 20-30%, 30-40% 심지어 뭐 이 종목도 사실 뭐 이 종목도 갖다가 붙이면 가능하죠. 유진테크도 부러지기 전에 이게 6만 원 갔었는데요. 네. 이게 작년 봄에 한 2만 원대였으니까 나름대로 시세가 났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러지니까 6만 원의 반값이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이죠. 네. 네, 지금 지금 바닥이 아마 3만 한 2천 원 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3만 2천 원? 그 네. 6만 원에서 지금 한 47%, 48%쯤 빠진 다음에 바닥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신 가격이 47,500원. 네.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거 역시도 좀 어중간하게 사신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 물론 뭐 6만 원 되기 전에 사셨다가 못 파신 거면 더 안타까운데요. 네. 이번에 아마 내려오고 나서 다시 좀 반등 나올 때 이 8월에서 9월 사이 요 상승 과정에서 좀 사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 가격이 아마 200일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시 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미끄러졌고
뭐 삼성양의 매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미끄러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동사가 특별히 더 좋고 안 좋고의 개념보다도 전자의 가격이 살아나고 또 하이닉스도 뭐 지금의 단가에선 조금 더 올라주는 그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소부장들의 종목들 주가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 지금 하반기나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보는 그림으로는 일반 레거시라든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더 내려갈 거란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으로 메꾸고 있는 거고 또 ESSD라고 하는 그 솔리드 스테이트 그 저장 장치 가지고 메꾸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은 셈이거든요. 이게 지금 HBM 가지고 삼성이 어떤 기대값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뭐 숫자는 하반 4분기 때 조금 더 덜 나와도 내년부터는 돈 더 확실히 벌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서요. 뭐 유진테크도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의 궤를 같이 가져갈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유하는 의견으로. 일단은 전자의 반등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유가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 해서 파운드리 지금 뭐 팹을 갑자기 늘리거나 레거시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특히 장비나 이런 쪽의 회사들이 이번 4분기나 내년도 1분기까지는 조금 오더에 있어서는 굶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게 저는 그러니까 소재는 계속 돌려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쓰게 되죠. 네. 근데 장비는 더 새로운 걸 안 넣거나 더 미세한 것들을 안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진테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죠. D&D 파마텍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2,5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36,000원이고요. 이 비만약 이슈가 최근 시장에서 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바이오 투심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 9%대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D&D 파마텍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뭐 D&D 파마텍은 제가 알기로는 경구용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다른 제형이죠. 원래는 이제 뭐 주사형인데 그것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맞느냐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맞느냐 그런 이제 제형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펩트론이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인데 네. 뭐 지난주에 잘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젠, 뭐 보로노이 이런 것들 무너지면서 펩트론도 사실 심하게 밀렸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주 또 쫙 밀렸고 주말 사이에 보면은 또 위고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는 효과가 없다. 맞은 사람 중에 네. 20%는 감량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어이쿠야 뭐 비만약 또 한 번 또 꿀렁하겠네 이랬는데 오늘 또 네. 역시 뉴스와는 또 반대로 오늘 뭐 비만을 비롯해서 또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 내렸던 거를 잠시 잊고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뭐 D&D 파마텍은 아직까지 뭐 완성체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인벤티지 랩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제형의 변화, 그러니까 경구용이든 또 어떤 뭐 패치형이든 이런 식으로 약에 대한 뭐 흡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좀 특별함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게 어떤 식으로 뭐 임상을 끝내 가지고 이게 주사보다 훨씬 낫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한창 지금 연구 중이고 D&D 파마텍 제가 초기에 굉장히 관심 있을 때는 공부를 좀 했던 기업인데 네. 이게 솔직히 쉽게 나오진 않을 결과예요. 제가 봐서는 한 2, 3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뭐 이번에 위고비 이슈 나와가지고 비만주들 와 올라갈 때 이 네. 종목도 10월까지는 얼마나 흐름이 좋았어요. 이게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2만 원대 하다가 5만 원대까지 더블 흐름이 두세 달 사이에 나왔던 건데 여기서 지금 반 부러져 아직 반까지는 안 부러졌습니다. 예, 3만 원 초반이니까 5만 3천 원으로 보면 한 2만 7천 원까지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서 60일선하고 지금 21선 만나는 3만 9천 원 선 정도까지 올라오면 비중 축소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산 가격까지 안 오면 절대 못 팔어 이제 이런 음. 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무슨 희한한 법칙인지 뭐 내가 산 가격을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참 웬만하면 내가 산 가격 안 옵니다. 그 바로 일보 직전까지 오고 나서 다시 미끄러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네. 조금 아쉽더라도 음. 최소한의 피해로 좀 막았어 이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손실은 보시겠지만 그래도 3만 원에서 조금 정리하시는 의견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1만 5,300원입니다. 현재가는 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SK 바이오팜이 또 저희 종목 상담할 때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네.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오늘은 그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0일선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게 이제 잘 그러니까 200일선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사람들이 공이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의 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와서는 이제 고민을 한번 안겨줍니다. 이걸 깨야 되냐? 네. 아니면 이걸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거냐 이런 관점인데요. 뭐 지난주에도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뇌전증 관련한 뭐 관련해서 관련 약물에 대한 가치를 뭐 주관적인 평가지만 어디에선 그것만 갖고서도 1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조 후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뭐 지금 10만 원 단가에서 뭐 그것만 따져도 13만 원까지 가는데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어차피 어떤 약물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위치를 갖고 평가하는 건 다 주관적이에요. 그 사람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 가격 이상도 가주는 게 주가지만 저거 긴가민가인데 저게 10조 가치 정말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다 사실 기본 지식은 없어요. 뇌전증 치료제 이 SK 바이오팜의 치료제가 과연 시장에서 10조만큼의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앞으로 나오게 될지 그 누구도 사실 장담은 못하죠. 근데 결국 주장이에요. 주장을 어떤 흐름에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 가격 쉽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오늘은 반등이 반갑긴 한데 아직까지 거래량의 어떤 충분한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한 반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약한 반등의 세기는 많이 올라도 한 10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 요 사이 정도 흐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뭐 그 10조라는 가치를 인식을 하고 메이저 수급들 이게 사실 지금 어차피 7조 8조짜리 회사는 개인들이 몇 주 사가지고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기관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네. 다행히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은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일선 근처에서의 지지 움직임을 생각해보는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10만 8천 원 정도까지 조금 더 힘을 내주면 11만 원 그 정도 내외에서의 반등 이후에 이게 메이저 수급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보유 또는 축소 이런 의견을 품으시고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에서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들어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매수가가 24,9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한 10% 되는데요. 24,000원에 10% 알겠습니다. 김도현 대표님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진전기 24,000원 정도에 사셨다고요? 24,900원에 사가지고, 네, 네, 한 20%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봉에서 61선까지 빠지는가 싶어서, 네, 아침에 절반은 좀 선택하고, 네, 절반 갖고 10%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예. 지금 아침에 약간 플러스 조금 났을 때 반절 정도 손절하셨다고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엔 잘하셨습니다. 전부 다 갖고 가시기에는 추세가 조금 간당간당한 면들이 있고요. 네. 오늘 뭐 지장이 사실 엄청나게 괜찮은 장인데 오늘 다 뭐 아까 이제 관련해서 전력기기 쪽 관점으로 보면 그다지 오늘 전력기기 쪽이 중심이 되는 시장은 아니라서 이 반등장에서 그동안 많이 갔던 섹터 그리고 사실 전력기기가 우리 어머니께서 일진전기 사신 시점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과거에 지금 오랫동안 올해 초부터 생각해 보면 일진전기가 상당히 많이 달린 종목이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지금 뭐 올 초나 올 봄만 해도 10,000원 정도였던 종목이 뭐 30,000원까지 찍었고 우리 사신 가격이 이제 24,000원인 게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사셨지만 30,000원 정도 대입해서 하락 조정의 폭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업황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주가가 너무 선행해서 많이 크게 움직인 면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오늘 지지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 이럴 때 반쯤 줄이신 건 아주 현명하게 저는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을 갖고 계시면 2만 원이 오히려 깼을 때는 지금 오늘 파신 거 다시 편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2만 원 정도 깨진다 이럴 때. 네,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또 불닭볶음면으로 또 인기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데 좀 우리나라 시장이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번 주가 미국 불프잖아요. 불프 기대감으로 어떻게 또 올라올 수 있을지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뭐 삼양식품이죠? 네네네. 예. 삼양. 삼양식품입니다. 끝까지 네. 삼양식품 이번 11월 초에 장대양봉 한번 뿜어줬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때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왔고 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양호했기 때문에 한번 뿜어줬었는데 그 뒤에 사실 한 10일 정도 계속 늘어지면서 오르기 전 가격으로 다시 복귀되는 모습이거든요. 뭐 최근에도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은 라면과 관련된 수출 데이터, 특히 뭐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양호해요. 네. 양호합니다. 좋은데 제가 지난번 그 6월달 70만 원 칠 때쯤 제가 매도 의견 비슷하게 드렸었어요. 그때 막 그 일주일 단위로 목표 주가가 막 상향되면서 리포트가 자주 나오길래 네. 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60만 원대 위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라면에 대해서 안 팔린다 이런 얘기는 없죠. 네. 뭐 중간에 어느 나라에서 뭐 반품했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또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었고 뭐 제2의 또 불닭을 키운다 이래가지고 삼양식품에서 뭐 소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신사업 넓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도 이 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사실 연초라든가 작년 뭐 이맘때쯤 10만 원 남짓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이제 70만 원이 갔다가 이번에 지금 밀려서 이제 50만 원대. 아직도 훌륭하죠. 연초 대비해서 한 4배 내지 5배 이상 오른 흐름입니다. 물론 뭐 그만큼의 실적도 나온 것도 맞는데 뭐 제가 봐선 주가의 덩치가 웬만큼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K한류 한번 흐름으로 70만 원까지 간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뭐 보면 K한류가 또 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 다시 80만 원 이런 흐름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요. 지금 K한류와 관련돼서 K푸드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그냥 시장의 동향을 보건데 네. K푸드를 가지고 한번 일으키자 이런 관점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것도 뭐 실적이 물론 말을 해주지만 한창 실적이 올라가고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김 관련주, 김밥 관련주, 핫도그, 맞아요. 떡볶이 온갖 것들이 다 붙어서 막 와 이럴 때는 뭐 주도주로서의 역할인데 지금은 그쪽 섹터가 여전히 뭐 미국에서 K푸드, K김밥 인기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네. 그 정도의 폭발력이 다시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만 괜히 김밥 잘 팔린다며 뭐 핫도그 잘 팔린다며 이걸 가지고 삼양식품의 주가를 네. 뭐 우상향으로 계속 기대할 수만은 없는 거고 일단 큰 흐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70만 원의 반 가격 정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질서 있는 퇴장을 지금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고요. 네. 뭐 50만 원 정도 윗부분은 상당히 아직까지 조정의 뭐 깊이가 깊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70만 원까지 갔던 건 잠깐이고 보통의 평균값은 5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많이 고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부분에서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K한류, K푸드의 붐은 글쎄요. 뭐 중국 간의 최근에 관계가 막 개선이 돼서 중국에서 불닭이 팔리기 시작해요. 뭐 이러면은 조금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게 이제 푸드와 관련된 열풍이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전까지는 약간 좀 오를 때마다 비중 축소 전략 이렇게 가시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양식품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재룡전기도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전화 상담으로 전력주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네. 재룡전기도 이어서 짧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짧게 나눠보도록 재룡전기는-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또 여름에 전력주가 한창 많이 갔었다 보니까 많이들 보유를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재룡전기는 제가 무용담처럼 맨날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작년에 10,000원 할 때 제 친한 선배가 여기 임원이라 네. 물어봤더니 사지 말라 그랬더니만 10만 원 가가지고 제가 아주 부하가 취민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반 가격이잖아요. 10만 원 찍었었는데 지금 4만 원 내외. 이 종목이 지금 분기별로 실적이 안 나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잘 나와요, 여전히. 앞으로도 몇 분기는 계속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는 반 가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적당했던 거야? 아니면 지금 4만 원이 적당? 그냥 시장에서 형성되는 지금이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 쪽이 여전히 분기 실적은 앞으로 몇 분기 계속 좋겠지만 이 나오는 상승률 더 좋아지는 증가율이 감소되면 주가는 이미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5만 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거다. 이런 관점이라 뭐 10만 원에서 반 부러진 5만 원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갔으니 네. 5만 원 정도 복귀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보시더라도 5만 원에 10% 보면 5만 5천 원. 이 정도의 내외 작은 박스권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또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퓨처캠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7,000원대이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네,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는 15,000원대고요. 네. 네, 보니까 2달 동안 네. 상승한 날이 거의 3일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올 초만 해도 7,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만 원까지 올랐어요. 4배 정도 올랐죠. 네. 그리고 부러져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1,000원에 50%면 얼마죠? 15,500원이죠. 네. 지금이 제가 봐선 바닥이에요. 음. 예, 반 가격까지 빠진 가격. 지금 이제 막 반이 빠졌으니까 사실 2, 3만 원, 뭐 한 2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충격적인 하락이다 이러실 텐데 어찌됐든 올해 나름대로 뭐 치매 치료제다 뭐다 해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 상승을 했던 종목이 부러지면 고점에서 반 가격까지 빠지는 예들을 또 한 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체가 없으면 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퓨처캠도 이슈가 좀 있어요. 뭐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고 네. 뭐 사실 치매 치료제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치료제 자체가 없어요. 그냥 초기 경증을 좀 유지한다, 완화한다 요 정도지 완치의 치료제는 없는 게 치매 치료제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어느 기업도 기회는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글로벌 파마도 완성된 치료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약간의 뭐 기회이자 악재거든요. 네. 그거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누구도 모르는 건데
하필 우리나라의 그 작은 기업이 성공한다고 이렇게 뭐 얕볼 수만은 없지만 확률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글로벌 파마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수십 배 정도의 R&D를 할 텐데 그래도 성공을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의 이제 작은 기업 하나가 뭐 굉장히 진전을 이루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사실 조금 뭐 미심쩍거나 뭐 갈 때야 좋지만 결과론적으로 임상의 어떤 성공값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17,000원대라서 차라리 좀 다행이세요. 뭐 사신 가격이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서 뭐 지금 정도 반등은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니까요. 그 정도 관점에서 2만 원짜 찍으면 네. 사실 뭐 그 유의미한 어떤 임상값에 대한 기대값을 특별히 알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2만 원 정도 찍을 때 나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퓨처캠 2만 원대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퓨처캠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8만 6,8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7만 원대고요.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또 잘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네. 블랙웰을 앞으로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도 있고요.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이게 뭐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초반에 강할 때 하이닉스는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0시 좀 넘어가면서 뭐 초록이 동색이다 이러고 이제 어차피 하이닉스도 뭐 내년도 HBM 다 팔렸고 이미 네. 실적은 공고하게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인 세기로 보면 이번 주 흐름은 사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우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무래도 콜 테스트에 대한 이벤트가 조만간 달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인 유리가 삼성전자 쪽으로 있을 것이고 뭐 하이닉스는 사실 주말 사이에 보면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있었고 네. 4분기에 예상보다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1분기엔 더 준다. 지금 3분기에 7조 조금 넘게 나왔는데요. 4분기를 원래 8조 이상으로 봤다가 뭐 해당 리포트는 7조 내외로 좀 하향했고 내년도 1분기는 5조 4천억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주가가 좀 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네. 또 다른 뉴스는 삼성전자보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더 많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거 좀 상반된 기사인데 어느 쪽을 더 채용하시느냐의 관점이고요. 네. 제가 봐서 어쨌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이익 비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싸다라는 관점은 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굳이 저렇게 뭐 200일선 아래쪽에 놓여 있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진 단가가 아마 빨간색 선 근처인데 그 정도 선은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뭐 우리 시장의 경로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위쪽으로 올려 붙을 것이다. 근데 다만 20만 원 위로도 쉽게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19만 원대 진입하면 벌써 조금씩 줄이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네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더 많이 떨어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SK하이닉스 아직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19만 원대에서 좀 줄여보시는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에릭스 세미콘. LS 세미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그건 한 10% 되는데요. 네, 매수가가 좀 높아요. 네. 7만 400원? 74,400원에 비중 10%.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74,400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꽤 됐어요. 더 비싼 가격에 샀었는데 네. 조금 물을 타갖고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을 타셔서 최근 가격이 평단이 7만 원 정도 되시는 거고 예, 7만, 예. 7월 달에 한 7만 몇천 원 이렇게 갈 때는 정리 안 하시고 그냥 계셨던 거예요? 예. 예. 그게
8월 5일 그때 그 주변에 산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아, 예. 예, 그럼 예. 그 전에는 어쨌든 가격대가 더 높으셨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예,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뭐 9만 원대나 10만 원 근처부터 아니, 그 사신 거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바로 그 막 8월 5일 그 폭락하기 전에 바로 그때 산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8월 음, 달에, 8월 초에 산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LX 세미콘 뭐 말 자체가 세미콘이잖아요. 그 관련해서 예. 지금 한번 실적 한번 좀 따져 볼게요. 네, 시청자님 유튜브 음량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1조 지금 요새 이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도 1조 정도, 그리고 뭐 얘가 이제 기대하는 지금 뭐 순이익단은 한 1,400억, 내년도 1,500억. 내년도까지는 사실 이제 이런 실적의 개선도에 대한 그림이 별로 그려 있진 않아서요. 아, 뭐 가격적으로는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제가 봐서는 지금 평단을 어쨌든 조금 더 낮춰가지고 7만 원 내외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 혹시 이 비중이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우리 사모님? 10% 정도 돼요. 아, 10% 정도. 혹시 예. 조금 더 여력이 있으세요? 사실 여력이? 아니, 이제 지금은 없어요. 아, 더 꽉 차셨어요? 예. 음, 근데 조금은 이제 살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평단 내리려면 그 조금 어느 정도 50%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막 그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종목도 하루 불고 나면 8%, 9%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뭐 삼성전자 콜 테스트 만약 통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LX 세미콘 같은 거 하루에 막 두 자릿수 이런 거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때 나오시려면 결국은 마이너스 9.9 정도로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9.9요? 네, 지금은 이를테면 7만 원 잡고 5만 8,800원이면 마이너스 한 14%이 정도 되실 거잖아요. 예, 예. 그걸 마이너스 9.9로 맞춰 놓으셔야 한 번에 상승에 나올 수 있는 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예. 지금 단가 6만 원 아래쪽에서 아, 6만 원 아래요? 네, 지금 뭐 단가가 좋죠. 예. 예. 6만 원 아래 가격 형성되었을 때 조금 예. 더 비중을 맞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전화 많이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는 화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7,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도 37,000원이라서 지금 손실 보고 계시고요. 롯데 정밀화학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 주실까요? 예, 뭐 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뭐 지난 주말에 하도 롯데그룹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예, 뭐 롯데그룹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롯데에서도 부인을 당연히 하고요. 네. 뭐 시장에서도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누구라도 다들 롯데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백화점만 팔아도 땅이 몇십 조인데 뭐 이러면서 절대 안 망해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최근에 그러면서도 롯데가 뭐 정밀하게 문제라기보다는 케미칼을 위해서 롯데 렌탈도 판다 그러죠. 또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에 롯데백화점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뉴스로 전해지는 걸 좀 들었는데요. 네. 결국 아니다 하지만 아니면 왜 파는데 이제 이런 얘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제적으로 물론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무 일이 없으면 잘 돌아가는 계열사를 왜 팔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의심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롯데케미칼이나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이번에 다 그래프 보면
뭐 근 1년째 내린다 할 정도로 이게 뭐 비단 롯데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케미칼류라든가 아니면 뭐 석유화학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 이번에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결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해서 관련되는 뭐 이런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 생산되면서 소비는 없는데 네. 수요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온 거라 이건 사실 뭐 그냥 재무적으로 숫자가 안 좋은 거를 뭐 계열사의 판매 대금을 가지고 뭐 지원을 해줘서 갖다 부어서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근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그런 과잉 어떤 재고 물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봐선 롯데 정밀화학이나 롯데 케미칼에 대한 부분도 물론 뭐 그룹이 다른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을 관련되는 쪽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하루 이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업황이 뭐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네. 아직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들은 뭐 얘기가 나와서 롯데가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정을 따져보건대 업황이 안 좋아. 지금 사실 업황이 좋아도 안 가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업황이 안 좋고 물론 그게 이미 주가로 많이 투영됐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투영됐고 이러면은 주가의 반등이 거래량과 함께 세게 양봉이 나오면 추세 전환 이렇게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추세 하락, 네. 추세가 지금 더 이어지는 거 이런 관점에서 크게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냉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물론 롯데그룹 이슈도 있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뭐 네. 롯데가 지금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그런 매각의 상황도 여의치 않을 수가 있는데 조금 선제적으로 뭔가 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선제적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관련되는 계열사 어디엔가는 분명히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뭔가를 판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 관련되는 그 계열사 자체는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업황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무적으로 돈을 계속 대준다는 것만으로도 뭐 회사가 안전해졌어 이렇게 보는 건 아주 단기적인 시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 회복이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좀 냉정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1만 8,5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 8만 원대라 지금 손실 보고 계시고요. 한미반도체 저희가 앞서서 SK하이닉스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미반도체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뭐 한미반도체는 그러니까 독과점적인 어떤 뭐 TC 본딩에 대한 관점이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 그 하나 정밀기계와 이제 뭐 자웅을 겨루는 정도로 해서 비딩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다만 뭐 그게 쓰더라도 네. 뭐 10대 중에 9대는 한미 거 쓰고 한 대만 뭐 하나 거 쓴다 이런 정도로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하면 크게 뭐 데미지가 입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 다음에 다음 단계까지 갔을 때도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가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하락을 어느 정도 커버는 해서 10만 원 내지 11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긴가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그 하나 정밀기계가 성공을 하느냐, 퀄테스트 통과되느냐 그 여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네. 그거에 오히려 한미반도체의 주가의 운명이 더 뭐 달려 있다라는 시각이고 네. 아직까지 가타부타 결론은 안 났어요. 지난번에 한번 퀄테스트 통과했다 그래갖고 반사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올랐었는데 여전히 테스트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맺어졌기 때문에 네.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라
한미반도체가 뭐 여전히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가능성도 있는 곳이고 결국은 이 회사도 뭐 하이닉스만 거래할 것이 아니라 삼성과의 관계가 좀 터져야 되는데 네. 옛날 그 구원 때문에 여전히 좀 거래를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삼성에서 이번에 뭐 수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채용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주가가 뭐 지금보다 50%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 채용 관점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쪽은 네.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고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하이닉스에 대한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회사 주가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 85,000원 정도 내외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금 보유하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73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8,000원대고요. 저희가 앞서서 또 롯데정밀화학 이야기할 때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애경케미칼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역시나 조금 부정적으로 의견 주실까요? 뭐 음. 사실 이게 네. 희망적으로 얘기 드리면 다 좋은데 뭐 그렇다면 사실 상담의 의미가 없겠죠. 뭐 네. 어쨌든 제 주관적인 얘기지만 안 좋게 보이는 건 안 좋게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얘가 원래 연간으로 보면 뭐 기분 좋을 때는 한 700억까지도 나오고 네. 재작년에도 600억. 근데 작년에는 토탈 3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반으로 벌써 순이익이 줄었고 매출액도 줄었어요. 2조가 넘었다가 1조 7천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3분기까지 보면 뭐 매출도 더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뭐 거의 없습니다. 순이익 단위에 가면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네. 이런 기업이니까 사실 업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케미칼자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낙인이 찍힌 모습인데 결국 뭐 연초에 17,000원이었던 가격이 지금 딱 반 가격 정도만큼 부러질 정도로 네. 계속 뭐 약간 좀 지하실을 파고 있는 그림이라서 이격도가 이제 200일선 대비해서 과다하게 벌어진 만큼 어느 정도 오므라드는 선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사신 가격이 10,000원, 1,700원 정도시라 그랬어요. 네. 뭐 정말 한번 어떤 이슈 뭐 업황이 한번 반짝한다든지 이런 이슈 만나면 단숨에 한 10,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올라올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내릴 때도 사실 정신없이 내리기만 할 것 같아도 중간중간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네. 쭉 그냥 일직선으로 30도, 45도로 각도로 내리기만 하진 않아요. 올라붙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과다한 이격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줄여지면 9,500원에서 10,000원 선 정도까지 네. 올라올 수 있는 그림. 근데 다만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얘기는 없다. 그런 거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경케미칼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호텔신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41,6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39,000원대인데요. 손실은 좀 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언제 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일 수도 있고요. 호텔신라가 어떻게 이번에 3분기에 어닝 쇼크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글쎄요. 호텔신라는 결국은 호텔 사업과 면세점 사업에 대한 관점인데 중국인들이 물론 주가 되고 뭐 일본 사람들도 오고 뭐 어쨌든 코로나 이전보다는 네. 많이 좀 회복이 된 건 맞는데 글쎄요. 뭐 여행의 어떤 조류가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뭐 굳이 호텔신라까지 가서 잠을 자야 돼 뭐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는 분들이 보면 지방으로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 근거로 해서 제일 뭐 호화롭고 뭐 전통이 있지만 좋은 호텔 가서 꼭 머물러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면세점들도 의외로 지금 고전하거든요. 면세점에서 많이 살 것 같지만
지금 오히려 뭐 올리브땡이나 이런 데 가서 뭘 많이 사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면세점 매출이 그다지 신통치 않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양쪽에서 별로 그렇게 아직 뭐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 중국 무비자 얘기가 중국 쪽에서 먼저 이제 물꼬를 텄는데 이번에 그 한중 그 문화장관 회담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인 무비자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조금 더 올려면 우리도 무비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여행주나 이런 호텔 신라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막 휘젓고 다니는 걸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네. 어쨌든 관련 업계가 살고 관련주가 조금 좋아지려면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아마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를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조만간 그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에이펙이라고 이번에 페루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 행사 네. 내년도는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경주에서. 경주에서 내년 가을에 있고 또 공교롭게 내후년은 중국에서 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한중 간의 지금 관계 개선 효과가 조금 먼 얘기지만 내년 가을쯤 되면 뭐 시진핑 주석도 올 확률이 높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지금 이제 하방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내렸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텔신라 지금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이죠. 예, 근데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는 뭐 돌았어 이런 그림도 아니고 네. 거래량 늘면서 메이저 수급이 한번 빵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추세 전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설리겠다고 보이나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저점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뭐 비중 뭐 크지 않으시면 지금 사진 단가도 뭐 그렇게 멀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보유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진짜 이제 소외주 맥락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매일 뭐 정말 하루 한 주 두 주씩 사 모으는 전략, 예, 이런 전략도 필요하죠. 예. 제 생각엔 좋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관련주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좀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들어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삼성전자 84,000원에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를 8만 원대 사셨다고요? 84,000원에 예, 100%입니다. 이게 한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예, 네. 이제 한 달 있으면 딱 4년이네요. 예. 아이고. 예, 장기 투자를 아주 예.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뭐 아, 네. 네네. 그러면 지난 9만 원대 올라갈 때 이제 그때 네. 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12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그래서 네. 예, 조금 놔뒀더니 그냥 푹 폭락했죠. 네. 네. 뭐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 가격까지 오셨는데 네네, 더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사실 뭐 이제 국민주가 돼 가지고 네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소액주주가 400만이 넘는다고 하시니까 뭐 한 주 그렇죠, 두 주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처럼 100% 가까이 삼성전자로 그냥 묻어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서 뭐 4만 원짜리를 정말 하루 보여줬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네, 그렇죠. 내린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죠. 사실 사후 약방문적으로 예. 뭐 삼성전자 1등주의가 깨졌다든지 네. 뭐 D램이나 이런 HBM 쪽에서의 어떤 수송 위치가 뭐 뒤바뀌었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완전히 인텔처럼 지는 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고초를 또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 상당히 복잡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은 뭐 저 하나의 의견으로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예, 당연히 뭐 우리나라 최고의 또 최대 종목인데 네. 이게 뭐 개인적인 하나의 판단으로 뭐 7, 8만 원 다시 갈 거고 아니면 5만 원 다시 미끄러지고 이렇게 될 종목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든 무더니도 참고 이렇게까지 오셨으니까 네네. 뭐 지금 선생님의 아마 투자 형태로 봤을 때는 예. 적어도 정말 뭐 십자 되기 전에는 난 죽어도 안 팔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예 생각이 10년 예산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또 어쨌든 뭐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몰렸다가 이제 극적인 자사주 공시까지 나오고 또 예. 오늘은 뭐 젠순왕이 또 한마디 거들어주면서 예. 어쨌든 4자를 받다가 지금 5만 7천 원까지 올라왔으니 네. 뭐 바닥에서는 또 뭐 한 10몇 프로라도 올라온 셈입니다. 근데 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예. 뭐 5만 100원에 산 분 아닌 바에는 다 사실 피해자고 뭐 네. 여전히 좀 마이너스인 상태실 확률이 높아서 네. 지금 정도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론 지금 회의론도 나오고 뭐 다시 미끄러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네네. 저는 굳이 이제 제 의견만 갖고 뭐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극복을 할 것이고 네. 다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이제 개인들께서 안타깝게도 얼마나 끝까지 버티시냐의 관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예, 뭐 사력을 다해서 버티신다는 게 사실 힘을 무조건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예. 무심하게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뭐 올라라 맨날 뭐 기도하시고 막 하려 그래서 막 빨리 오르는 게 아니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냥 너무 진력을 하시지 말되 예. 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니까 이거 뭐 어디로 가겠어. 다음번 그렇죠. 흐름은 또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어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조정이 너무 심했고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삼성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네네. 삼성은 뭐 누구 개인의 판단으로라기보단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회사고 네네. 그리고 많은 또 좋은 인재들이 여전히 또 이번에 이제 각성을 하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뭐 HBM4라든가 또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그런 신사업 쪽에서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가 또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 뭐 가격적으로 사실 지금 100%신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는데 네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네. 최소한 3단가까지는 올라간다라고 예, 계속 뭐 큰 믿음을 갖고 계시면서 예, 예. 평안하게 그냥 그 좀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예. 단숨에 30%씩 뭐 두세 번 올라가서 달성될 주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는데도 그거 시간이 걸릴 터인데 네. 근데 우리 맨 처음에 사셨던 2020년도나 뭐 21년도 그 흐름을 보면 네. 불 붙으면 갈 수 있는 게 또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게 영원히 이게 굉장히 느림보다 이렇게 생각만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아직 때를 못 만났다. 근데 때를 만나면 한번 본 때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 네네. 지수도 3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천병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고 네. 좀 평안하게 마음 놓으시고 어차피 지금 뭐 끝까지 안 좋은 거 다 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것만 남았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보유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채팅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여러 종목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현대오토에버, TCC 스틸, 이녹스 첨단 소재 올려주셨고요.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HPSP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쭉 보니까 좀 반도체주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도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TCC 스틸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또 상승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대표님 TCC 스틸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거나 네. 뭐 테슬라 쪽으로 이제 4680 배터리가
조금 더 양산을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또 TC 스틸은 어렵지 않게 뭐 사신 단가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뭐 4만 원 내외 정도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우리 지난 목요일 날 한번 세게 흘러내려서 그렇지 뭐 그 전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좀 어떤 뭐 과한 느낌으로 좀 흘러내렸는데 그날 뭐 거래량이 폭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은 극복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4만 한 2천 원에서 4만 한 5천 원까지의 흐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네. 뭐 오늘 뭐 아까 보니까 아침에도 제가 LG 에너지 뭐 2차 전지 물어보시길래 네.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회사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TCC보다는 오히려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음봉을 거의 대부분 이제 만회를 한 상황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TCC가 지금 조금 느리지만 회복의 관점에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사실 내가 어떤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셨을 때 비중으로 만약 내가 가진 어떤 투자 재산의 반쯤을 실었다 네. 이렇게 만약 뭐 상황이 되셨으면 사실 웬만하면 그 정도 밸류상으로 뭔가 좀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기업을 실어주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원전을 한다, 또 어떤 뭐 재건주를 한다 이럴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제 모멘텀 플레이 쪽으로 막 인기가 없고 시장에서 회자가 될 때 올라가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테마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오곤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본업 가지고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와서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도 충분히 이해가 돼 이런 기업들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뭐 제가 봐선 TCC 스틸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재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후년으로 봤을 때 300억 정도 이익이 나온다고 보면 지금 내렸다 그래서 한 1조 내외의 시가총액이 이게 싸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스틸 쪽인데 기껏 철강주에 대해서 사실 많은 스틸주들 보면 대여섯 배짜리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300억을 내후년도에 번다고 보면 지금 따져보면 PER 단위 30배나 나오는 기업인데 솔직히 스틸 기업 중에 30배 나오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봐서 너무 사실 비싼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이죠. 네. 뭐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 뭔가 뭐 공헌을 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럴 뭐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봐선 좀 늘 비싸게 거래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돈 버는 거에 비해서는 까닭 없이 비싸다. 네. 그래서 사실 까닭 없이 비싼 게 가끔 놀래킬 때가 있긴 한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놓고 보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가면 되게 안 가는 기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얘는 지금 뭐 한 2, 3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기본기에 비해서는 과대하게 좀 평가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회사의 주가를 보면 복이에요. 내가 가치가 그만큼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만큼 인정을 해주고 있어. 이거 상당히 네. 복을 받을 때인 건 맞는데 지금 어느덧 뭐 이 회사 좋을 때 올 초만 해도 8만 원 단가였다가 지금 반 가격 정도 이하로 내려갔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진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번에 흐름은 뭐 4만 원 살짝 윗선에서는 비중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TCC 스틸 이렇게 의견 도와드렸고요. 또 2차 전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2차 전지 종목 하나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삼성 SDI도 오늘 2차 전지가 대체적으로 강한데 어떻게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3% 상승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가 지금 요 며칠 하루 이틀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다고 하면 이게 바닥을 치고 이제 진짜 올라가는 일만 남았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뭐 특히 삼성 SDI가 뭐 대장이 될 거냐 어차피 완성업체로 보면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나 뭐 SK온이 속해 있는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는 그림들이 서로 나와야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스볼트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결국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관점으로 봐요. 예, 훨씬 이제 경쟁 업체가 줄었고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도 결국은 우리나라 완성 업체들한테 더 기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뭐 헝가리라든가 이런 쪽에 공장 같은 거 지어가지고 배터리 쪽 공급에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다만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좋았는데 왜 내렸어? 최근에 네. 일주일 전에 팍 내렸잖아요. IRA 폐지한다 그래갖고 이런 얘기는 뭐 오늘 보니까 사실 반도체도 좋지만 또 칩스법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트럼프 취임 전에는 IRA든 뭐 칩스법이든 우리가 뭐 안 될 거야, 폐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 뭐 그 내각이든 아니면 인수위원회 사람 누군가가 뭐 강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겨낼 만한 우리 강심장들이 있느냐? 네. 결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맹신하고 버티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달 사이에 어차피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들은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뭐 피는 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외풍 내풍 다 견디고 나서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서 사실 흔들려도 괜찮아 이런 수준까지 비중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네. 내가 막 흔들리는데 막 가슴이 쓰라리고 죽겠다 할 정도인데 그대로 갖고 간다? 이거는 뭐 심신적으로 굉장히 건강도 해치고 계좌도 해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겨낸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믿음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DI 같은 경우는 뭐 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저는 취임하고 나서는 오히려 관점이 좀 더 긍정적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맞아요. 흐름에 뭐 왔다 갔다 마음이 12번도 변하는 게 흐름이라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투자는 결국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버티실 수 있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 흐름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봐요. 좋습니다. 2차 전지 이렇게 의견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0만 2천 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가 9만 원대인데 아까 현대차 저희가 살펴봤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앞으로 전망 좀 긍정적으로 주셨거든요. 어떻게 기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뭐 기아가 돈을 음. 더 잘 봅니다. 오. 현대차보다. 네. 3분기 이익도 등치에 비해서 더 잘 나왔고요. 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가 10만 원 정도에 사셨다고요? 네. 지금 단가에서 뭐 크게 이탈이 없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이게 머스크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를 쫓아올 회사들을 다 짓밟는 게 테슬라나 머스크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격 정책으로 안 되면 뭐 또 다른 회사들이 막 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뭐 트럼프의 힘을 얻어서라도 아마 짓밟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현대차 기아가 트럼프 역시 취임 전까지 뭐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마구 띌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의 캐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건 크게 좋은 뉴스일 거고 그런 면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뭐 전진을 계속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유리한 국면을 띌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테슬라의 위협을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지경이 된다고 하면 뭐 또 한 번 견제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관세로다가 뭐 짓누르고는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주가가 마냥 좋아요 이런 관점은 아닌데 결국은 좋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흐름에서 바로 11만 원 가고 12만 원 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역시 마찬가지로
큰 흐름이 잡히려면 취임 이후가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만 원 내외 정도 수준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기아 10만 원 내외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36,4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27,000원대인데요. ABL 바이오가 또 2달 동안 거의 4만 원대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갈 때야 더할 나 없이 좋은 종목이라고 뭐 침을 발라서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네. 뭐 주가가 어찌됐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뭐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지금 짓눌려져서 200일선 내외까지 내려오는 비슷한 흐름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 ABL 바이오라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죠. 뭐 이중항체 관련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흐름들 여전히 좋고 한데 이게 200일선 근처로 보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한 네 번 정도쯤 이런 정도 권역까지 내려오고 나서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요. 지금 이쪽이 완성형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뭐 이상하게 올랐다 이런 권역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도 가격이면 뭐 새로운 배팅 해보시기에는 오히려 네. 괜찮은 수준까지 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43,000원의 고점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한 3, 4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좀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 배팅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일선 깼지만 네. 과거에 두세 번 정도 깼다가 2, 3일 만에 바로 회복되면서 올라갔던 전례가 있는 만큼 동종목에 대해서도 역시 뭐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의 이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뭐 두려우실 거 사실 없죠. 네. 43,000원대는 왜 간 건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버티는 게 맞습니다. 다만 뭐 여러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36,000원에 사셔가지고 10% 생각하면 32,000원대였을 거예요. 네. 뭐 앞으로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10% 정도 손절 안 지키실 거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